다들 도망가시려고도 해요. 너무 아프니까. 본인 나이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30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곧바로병원 병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치료의 신승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이 하나하나씩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도 천천히 늙어가겠죠. 그리고 퇴행성 변화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무릎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은 어떤 것이냐? 뼈하고 뼈 사이에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서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관절면이고 여기를 보고 연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골이 만약에 손상이 되고 마모가 되면은 관절염이 생기는 것이고, 관절염으로 인해서 걸을 때 시큰시큰하고 손가락 움직일 때 계속 아프고 뻣뻣한 느낌들 다 총체적으로 해서 이제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절염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은 치료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재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행성 관절염은 40대부터 조금씩 이제 생겨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50, 60대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50, 60대부터 하고 무릎에다가 이제 연골 주사를 맞는다던가 아니면 뭐 물리치료 하러 온다던가 약물 치료를 하려고 일단 먹는 약을 또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는 거는 일단은 노화,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일단 많이 이용을 했을 때, 무리를 했을 때죠. 일단은 많이 이용하다 보면 마모가 많겠죠.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으로 천천히 망가지는 거는 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상, 아마 축구 선수인데 어디 십자인대가 망가졌었다, 아니면 연골판이 찢어졌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릎의 안정성에 기여해주는 이런 연골판이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보인 십자인대들이 망가지게 되면은 무릎에는 불안정성이 조금씩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계속적인 마모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결책을 이제 어떻게 찾느냐? 일단은 관절면을 다 없앱니다. 관절면들을 다 없애고 나서 티타늄 소재로 된 인공 관절을 임플란트를 넣고, 가운데 쪽에는 이제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를 넣어서 무릎의 관절 범위, 운동 범위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체중 부하를 할 때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공 관절 수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수명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로 일단 보호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느냐, 활동량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을 거고, 수술 후에 어떤 식으로 재활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수명이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앞두고 있다고 하면 본인 나이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제가 좀 40대 중반인데요. 우리 40대 중반에 예상 수명을 130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만약에 70대 때 했다, 그러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두세 번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술 시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뼈를 깎지 않습니까? 그럼 골수강에서 굉장히 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혈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수혈 클리닉이라고 해서 최대한 수혈을 안 하고 수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나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나이대가 되어야 된다. 전신적인 컨디션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갖고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다. 일단은 무릎 수술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이제 오른쪽 수술하고 나면 이제 왼쪽도 해야 됩니다 하면 다들 도망가시려고도 해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일단은 무통 치료를 열심히 해줄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프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 잘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아플 거 아니에요, 많이. 그럴 때일수록 무릎 꺾기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꺾기 운동을 안 해주면은 관절 구축이 와요. 구축이 뭐냐면은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발차기를 하면 180도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다던가, 아니면 구부렸을 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구부러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재활을 열심히 안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뻗정다리가 안 되려고 하면 수술 후에 재활을 열심히 임해야 됩니다. 일단은 거의 10에서 15cm 정도 열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실밥도 있겠죠. 자, 실밥을 뽑는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보통 2주째 뽑습니다. 보통은. 물론 이 흉터가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 뭐 3주까지도 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통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2주째 실밥을 뽑고서는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퇴원 후에도 계속적으로 외래를 오셔야 됩니다. 보통은 한 3, 4개월 정도를 오라고 하긴 해요. 관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오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에 왔다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뭐 2개월 후에 오셔라, 아니면 3개월 뒤에 보자, 6개월 뒤에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통증이 거의 없다고 하는 시점은 거의 한 3개월 정도는 있어야지 그런 시점이 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는 그 시기, 즉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활기차게 열심히 놀러 다니고 행복한 인생을 또 영위를 하려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무릎의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해서 좋은 타이밍에 수술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팁은 결국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인천 곧바로병원의 병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 치료의 신 신승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